너 때문에 부자 됐어. 도깨비가 준 황금 항아리의 비밀. 가난한 농부에게 갑자기 찾아온 황금 항아리. 이 항아리만 있으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농부의 선택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도깨비가 숨겨둔 진짜 비밀과 농부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박첨지의 어려운 생활과 선량한 마음씨. 때는 영조 임금이 다스리시던 조선 후기, 전라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달맞이골에 박첨지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0살을 맞은 박첨지는 아내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박첨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와 손바닥만 한밭 한 떼기가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래도 박첨지 부부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보, 올해도 보리 농사가 잘 됐네요. 아내 김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 먹을 만큼은 충분해. 박첨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이 적은 수확량이었지만 박첨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여보, 옆집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그러게 약값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 박첨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보리 좀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하지만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괜찮아. 우리는 젊으니까 조금 모자라도 견딜 수 있어. 할머니는 드실 게 없으면 큰일이잖아. 김 씨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도우려 하는 것이 박첨지의 성품이었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보리 한 말씩 나누어 드리죠. 그날 저녁 박첨지 부부는 할머니 댁과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첨지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은혜라니요, 할머니.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박첨지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첨지 부부는 남은 보리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지요. 여보, 배가 좀 고프더라도 마음은 든든하네요. 나도 그래. 이웃들이 든든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 박첨지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속에 사는 작은 도깨비였지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네. 자기도 부족한데 남을 먼저 생각하다니. 도깨비는 박첨지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왔지만 박첨지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거든요. 저런 사람이라면 도깨비는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첨지는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서 산나물이라도 캐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고사리가 많이 났네. 박첨지가 신이 나서 나무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지? 박첨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큰 바위 틈에 작은 존재가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키 작은 털복숭이 생물이었습니다. 도깨비였지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바위 틈에 끼어서 못 나오겠어요. 도깨비가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박첨지는 처음 보는 신기한 존재였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박첨지는 주변에서 긴 나뭇가지를 찾아와서 도깨비가 잡을 수 있도록 내밀었습니다. 자, 이걸 잡고 천천히 나와봐. 고마워요. 도깨비는 나뭇가지를 잡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휴, 살았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괜찮아, 다치지 않았지? 박첨지는 도깨비의 몸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아요. 도깨비는 박첨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존재인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도와준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무섭지 않아요? 저 같은 걸 보고. 무서울 게 뭐 있어? 너도 나처럼 살아있는 존재잖아.
박첨지의 대답에 도깨비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길 잃은 도깨비를 도운 박첨지의 선행. 도깨비는 박첨지의 인간미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혹시 제가 보답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보답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지. 박첨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할 게 뭐 있어? 그냥 평범한 농부일 뿐이야. 도깨비는 박첨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 좋지. 나도 신기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사세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삶이야. 아내와 함께 작은 농사 지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기야 하지.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힘든데 불행하지 않다고요? 그래. 비록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좋은 이웃들도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박첨지의 말에 도깨비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 물론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메마르면 진짜 가난한 거 아닐까? 나는 비록 돈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라고 생각해. 도깨비는 박첨지의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만 쫓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이해해. 살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박첨지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달라요. 자신이 어려워도 남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아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아저씨를 지켜봤거든요. 도깨비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저씨가 이웃들에게 보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걸 봤구나. 박첨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혹시 소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소원? 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이 있으시면. 박첨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소원은 없어.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요?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큰 집에서 살고 싶다든지 그런 소원은 없으세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 소원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거든. 도깨비는 박첨지의 답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게 뭐 있어?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뿐이야.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박첨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 아내가 걱정할 테니까. 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재미있었어. 특별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박첨지는 캐온 나무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는 그런 박첨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좋은 분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깨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박첨지 같은 사람에게는 평범한 선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저분의 마음을 시험해보자. 그리고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자. 도깨비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준 마법의 항아리와 그 놀라운 능력. 일주일 후 박첨지가 다시 산에 나무를 캐러 갔을 때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친구구나. 안녕. 박첨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저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저씨,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도깨비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깨비가 손을 흔들자 갑자기 아름다운 황금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항아리는 정말 신비로워 보였지요. 이게 뭐야?
박첨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황금 항아리예요. 아저씨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마법의 항아리라고. 네,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도깨비가 항아리를 박첨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 간단해요. 항아리에 뭔가를 넣고 더 많이라고 말하면 돼요. 박첨지는 반신반의하며 주머니에서 동전 한 개를 꺼내어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더 많이, 도깨비가 정확한 주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많이. 박첨지가 따라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에서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신기하죠? 이 항아리는 넣은 것을 100배로 늘려주는 마법이 있어요. 100배라고? 네, 그러니까 쌀 한 대를 넣으면 쌀 100대가 나오고 돈 한 푼을 넣으면 돈 100푼이 나와요. 박첨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네, 정말이에요. 아저씨 이제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박첨지의 반응은 도깨비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걸 왜 나에게 주는 거지? 아저씨가 좋은 분이시니까요.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박첨지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이웃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도깨비의 말에 박첨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물론이에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첨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슨 주의할 점?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해요. 왜?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항아리가 사라져 버려요. 도깨비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써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비밀로 하겠어.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아저씨 행복하게 사세요. 도깨비가 사라지자 박첨지는 황금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지요. 집에 도착한 박첨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김 씨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기 어려워. 한번 써봐요. 김 씨가 보리 한 줌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박첨지가 주문을 외우자 정말로 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네.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굶지 않겠어요. 그래. 그리고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겠어. 박첨지의 첫 번째 생각은 역시 이웃들이었습니다. 불을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결정. 다음 날부터 박첨지는 황금 항아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용법은 매우 특별했지요. 여보, 쌀 좀 만들어서 옆집 할머니께 드려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첨지는 쌀 한 되를 항아리에 넣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쌀 100되가 나왔지요. 이 중에서 10되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자. 그렇게 해요. 박첨지 부부는 쌀 대부분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첨지, 이 좋은 쌀을 어디서 구했어? 그냥 운 좋게 구하게 되었어요. 박첨지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에는 보리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콩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기네요. 김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모든 이웃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 한 달 정도 지나자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어졌고 모든 집에 식량이 풍족해졌지요. 박첨지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구하는 걸까? 정말 신기해. 어디서 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인 김진사가 박첨지를 찾아왔습니다. 박첨지, 요즘 자네가 곡식을 많이 나누어 준다던데. 그냥 조금씩이요.
어디서 구하는 건가? 나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 김진사는 박첨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박첨지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중에 알려주게. 김진사가 돌아간 후 박첨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박첨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항아리를 더 많이 사용해서 마을 전체를 부자로 만들면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집에 나누어 주는 거야. 김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깨비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욕심이 아니야.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거니까. 박첨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나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 다음 날 박첨지는 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하나를 넣어서 100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넣어서 10,000개를 만들었지요. 김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마을 모든 집에 나누어 주자. 박첨지는 정말로 모든 돈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평소와 똑같이 적은 양만 가져왔지요. 박첨지 이 돈은 어디서? 그냥 좋은 일이 생겨서요. 모두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죠?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알아내야겠어. 김진사는 박첨지를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박첨지가 황금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거였구나. 마법의 항아리. 김진사의 눈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걸 혼자 가지고 있다니. 그날 밤 김진사는 박첨지 집에 몰래 들어가서 황금 항아리를 훔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첨지가 항아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박첨지는 슬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괜찮아. 우리는 원래대로 살면 돼. 하지만 이웃들을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드렸잖아. 이제는 그분들도 스스로 잘 사실 수 있을 거야. 박첨지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편 황금 항아리를 훔쳐간 김진사는 집에서 신이 나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김진사는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많이 만들려고 했지요. 더 많이, 더 많이. 그때 갑자기 황금 항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 갔지? 김진사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항아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거든요. 항아리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도깨비의 의도. 며칠 후 박첨지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갔을 때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구나. 오랜만이야. 박첨지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내가 준 항아리가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도깨비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해. 소중한 선물을 잘 지키지 못했네. 박첨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화나지는 않아. 화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래.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도깨비는 박첨지의 대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지. 그때 도깨비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네, 그 항아리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박첨지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비밀? 사실 그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항아리였어요. 마음을 시험한다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도깨비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아리로 만든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네,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박첨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김진사가 가져간 것도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항아리가 사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아저씨는 달랐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잖아요.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선물? 도깨비가 손을 흔들자 더욱 아름다운 황금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항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이 항아리로 만든 것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죠. 박첨지는 신기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항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해요. 나눌수록 더 큰 힘을? 네, 혼자 쓰면 별로 효과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도깨비는 박첨지에게 새로운 항아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로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첨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밀로 하지 마세요. 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사용할 수 있게요. 박첨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들이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 항아리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쓸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도깨비는 박첨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나눔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마을과 영원한 행복. 박첨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첨지는 도깨비와의 만남과 황금 항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마법의 항아리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아리는 혼자 쓰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 해요. 어떻게요? 서로 도우며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박첨지는 도깨비가 알려준 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각자 집에서 조금씩 가져와 보세요. 쌀이든 보리든 무엇이든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곡식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이제 함께 주문을 외워보세요. 더 많이, 더 많이, 모두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외치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온 곡식들이 전에 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황금빛으로 반짝였거든요. 와, 정말 신기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나누어 가지세요. 박첨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네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져요. 정말요? 네, 그래야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박첨지는 마법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늘리고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신기해요. 함께 하니까 정말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로 도깨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함께 사용할 때마다 항아리의 효과가 더욱 좋아졌지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 같아요. 맞아요. 서로 나누니까 더 행복해져요. 마을에는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달맞이골 마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박첨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누는 거요? 네, 가진 것을 혼자 갖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박첨지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황금 항아리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정말요? 저희도요? 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황금 항아리의 비밀은 점점 더 많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이 비밀이 전해진 곳에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지요. 박첨지는 도깨비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고마워, 친구야. 박첨지가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 어딘가에서 도깨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이렇게 해서 달맞이골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되었고 그 행복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박첨지와 도깨비의 황금 항아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법의 항아리 같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 말이죠. 박첨지가 보여준 것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입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만 쓰면 외롭지만 적어도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도깨비의 마법보다 더 큰 마법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최고 미녀와 사랑에 빠진 도깨비의 행복한 이야기 출처 패관잡기라는 로맨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